네, 1시 2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 꼭 챙겨 먹어야 되는 비타민, 꼭 챙겨야 되는 양치질처럼 오후 1시에 알짜배기 뉴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짜배기 뉴스를 전해주는 알짜배기 아나운서 이호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같은 자일리톨 같은 아나운서 이호영입니다. 자, 이렇게 매번 소개를 바꾸는데 이제 제법 잘 봤네요. 네. 애드립도 훌륭한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공 침범한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부가 일단 좀 대처가 제대로 됐느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그런가 또 인천 성모도 근처에서 무인기 출현했다 이래서 막 기사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새떼예요. 맞습니다. 어제는 무인기 5인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인천 강화군이 주민들에게 성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 문자를 보냈는데 군 확인 결과 새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군은 미상 항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투기 등 타격 자산을 출격시켰는데 전술 조치 상황을 둘러싸고 군과 지자체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뚫리면 안 되죠. 자, 어떤 북한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세력이 우리 영공을 뚫고 오면 안 됩니다. 이번에 영공 침범한 북한 무인기 몇 시간을 이렇게 돌아다녀서 다들 뭔가 북한이 개발한 최신형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도에 발견된 무인기와 비슷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로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 한 대의 서울 상공 체류 시간이 1시간가량이고요. 네.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등 서울 북부에서 좌우로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고도 약 3km 정도 지점에서 시속 100km 정도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니까 정말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네. 북한 무인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직접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민간 피해가 우려돼서 사격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직접 촬영한 사진은 기자들에게만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응도 지금 잘했냐 못했냐 또 정치권에서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에 드론 날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처를 했다라는 게 있고 그 드론을 날리는 게 대처가 제대로 된 거냐라는 또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 무인기가 넘어왔다는 실시간 보고를 받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는 단호한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군이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고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 2부까지 올려 보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무인기를 북한 영토에 침투시키라고 지시한 건 확전도 각오한 상황 관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확전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 작전이면 또 어떻게 보면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아직 예비군이시잖아요. 네. 전쟁 나면 총을 잡아야 돼요. 곧 이제 바뀝니다. 민방위. 저는 이제 네. 민방위도 끝나서. 네. 자, 새벽에 경기 북부에서 이제 알 수 없는 항적이 포착돼서 또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네, 서울 북부와 인천, 경기 고양, 김포시 등에서 굉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가 됐는데요. 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새벽 미상 항적이 탐지돼서 F-15K 2대가 출동해서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특이사항은 없어서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하는데 추가 분석을 해본 결과 항적이 풍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레이더에 풍선이나 새떼가 감지되는 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요. 네.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즉각 전투기를 투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대응이 됐느냐라는 이제 논란. 왜냐하면 그래야 앞으로 제대로 대응할 거니까요. 그게 좀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훈련이 부족했다. 대비 태세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다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건데요. 그러면서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모든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또 근거, 탓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드론 부대 창설을 놓고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에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을 했고 네.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에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김태년 의원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미 2018년에 창설이 됐다. 부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고칠 건 빨리 고치고요. 더 중요한 건 영공이 영토가 뚫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돼서 복무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늘 앞서도 목소리를 살짝 들려드렸습니다만 자정 넘어서 교도소에서 나왔죠. 네, 김 전 지사가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한 지난해 7월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이 됐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특별 사면으로 오늘 0시를 조금 넘겨서 1심 법정 구속 기간 77일을 제외하고는 확정 판결 후 창원교도소 수감 520여일 만에 창원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이 정부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을 한 건데요. 자녀형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총선과 그다음 대선까지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말이고요. 취재진과 뭐 기자회견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던데요. 네, 김 전 지사는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원치 않은 사면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다.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는데 통합은 이런 일반 통행, 우격 다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김 전 지사 출소 후에 아무래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겠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참배록에 보면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썼는데요. 네. 김 전 지사는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제1부속실 행정관을 거쳐서 연설기획 비서관을 지냈고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해서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봉화마을로 함께 내려간 마지막 비서관 이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에 이번 사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다 이런 논평을 내놓는 거죠. 네, 민주당은 이명박 부패 세력,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이라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만기 출소가 불과 넉 달 남은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만 해서 장기수 MB에 들러리를 세웠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네. 정의당도 윤석열 정부의 사면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윤치주의 사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이 아니라 적폐 세력과 반민주 세력만을 통합하는 특권 사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관련 소식을 어제도 전해드렸고 네. 오늘은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이제 형 집행정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다른 이제 여권 인사들도 많이 사면이 됐습니다. 예, 여권 인사 사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원세훈, 민병환, 민병주, 뭐 우병우 이런 분들도 다 사면이 됐죠. 지금 현 대통령실 외교안보실 1차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 차장도 사면이 됐습니다. 네. 여권 반응은 뭐라고 합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에 대해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면에 대한 비판에 반박을 했는데요. 사면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경수, 전병헌, 신계륜 등 야권 인사도 포함해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의지가 정말 통합의 밑거름으로 작용할지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또 계속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정말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어요. 정말 섬뜩한 오랜만에 정말 많은 분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사건인데 전 여자친구도 죽인 걸로 밝혀졌고요. 정말 무섭네요. 네, 영장실질 심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오늘 오전 이 피의자
이모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네. 오전 9시 55분에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고 오전 10시 반부터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자친구라는 분이 이분 집에 와서, 이분 집도 아닙니다. 사실은 피살된 전 여자친구 집인데 옷장 안에서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한 게 이번 사건의 그러니까 발견된 거잖아요. 사건이. 맞습니다.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신고를 한 건데요. 이 씨는 지난 20일 밤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면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엿새가량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낸 상태였는데요. 피의자는 택시 블랙박스를 삭제했고요. 피해자 가족들의 문자에는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고 답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네.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우리가 흔히 정의하는 여자친구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흔히 사이코패스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부류가 아닌가라는 우려죠. 자, 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살해도 털어놨는데 이것도 사실 추궁하다 밝혀진 거죠? 맞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살던 아파트와 휴대전화가 모두 전 여자친구의 명의라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범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건데요. 이 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차량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서 파주시 공릉천에 유기했다 진술을 했습니다. 아, 그 시신은 발견이 됐나요? 네, 경찰이 현재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수색을 진행했는데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기동대만 180여 명 그리고 수색견까지 투입을 했고요. 피의자를 현장에 데려와서 유기 장소를 지목까지 하게 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4달이나 지났고요. 아이고. 또 하천인데다가 이 넉 달 사이에 태풍과 같은 이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어서 그랬죠. 수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간접 증거로만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현장 수색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영화에나 등장할 법 같은 끔찍한 일들입니다. 피해자가 2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쓴 것도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약 5천만 원을 편취했고 또 동거녀이자 전 여자친구인 C 씨의 신용카드로는 약 2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전 여자친구의 명의로는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요. 네. 현재 피의자는 2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밀어서 계획 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뉴스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아주 주변에서는 또 뭐 굉장히 호감 가는 인물처럼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죄를 더 밝혀야 됩니다. 신상 공개되나요? 네,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신병이 확보가 되면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면서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를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수법을 또 어디선가 썼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이 원칙이지만 밝혀내야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삶과 또 경제적인 피해도 큰데 30대 남성의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악영향이다. 이런 또 소식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뉴스를 골라온 건 30대인가요? 제가 30대 남성이기 네, 때문인데요. 30대 초반. 네. 질병관리청이 어제 발간한 성인 정신건강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신건강이 가장 나빠진 집단이 30대 남성인 것으로 네. 조사가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유행 전후로 우울장애 유병률을 비교를 해봤는데 30대 남성이 전체 성인 가운데는 증가폭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고요. 우울장애에서 그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우도 3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2019년 대비 6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 30대가 가장 이제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가정도 꾸려야 되고 뭔가 경제가 중요한 나이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경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거나 또 코로나19 유행 이후 집값 등 급등한 뒤 상대적 박탈감 또 무력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게다가 정신적 지지층 부족 등도 영향에 꼽힌다고 합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사실 이제 경제력에 가장 민감한 나이이기도 하고 자영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시기도 대부분 30대 초반인데 코로나로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깥 활동도 많이들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공감과 소통,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도 사라진 것도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 힘드네요. 다른 지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세대도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성이 성인 전 세대에 걸쳐 늘어난 반면에 여성은 20, 30대가 큰 폭으로 늘었고요. 40대 이상부터는 줄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미혼, 흡연과 음주를 하는 남성도 코로나 사태로 우울장애를 더 겪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YTN 라디오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오늘 저녁에 저희가 임세원 특집 추모 다큐멘터리도 방송이 됩니다만 마음 건강 잘 챙겨야 되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드시면 1393 전화 거시면 됩니다. 거기에 목소리 들어줄 분 계시니까요. 바로 1393 전화 거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호영 아나운서도 1393 전화하시고 안 되면 저한테라도 연락하시면 네. 제가 따뜻한 밥 한 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뉴스들 감사드립니다.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